야,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 3항에 따르면 뭐? 규정?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규정을 들이밀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방문 차량은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 당신 몇 년 배웠다고 그렇게 아는 척해? 30년간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실수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에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었다. 70살이 되어서야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이제 6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시청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후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경비실 안은 조용했다. 저녁 시간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지만 아직은 한적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업무 일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문 차량 신고 현황, 택배 수령 목록, 그리고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차례대로 적어 내려갔다. 이런 기록 업무는 내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공무원 시절 매일같이 해온 일이었으니까. 다만 대상이 시민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일이었다.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 저녁 7시가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간혹 택배나 방문자에 대해 묻는 주민들도 있었다. 나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다. 그때였다. 큰 소리와 함께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서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공무원 시절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화가 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우선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차가 아파트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화가 났을 때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방문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방문 차량에 대해 사전 신고를 받고 있었다. 이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된 사항이었고 주차장법에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절차였다. 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죄송하지만 방문 차량은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다. 나이 든 경비원이 자신에게 규정을 들이민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공무원 시절 이보다 훨씬 심한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봤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 규약 제15조 3항,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이런 법령들은 시청에서 일할 때 수도 없이 다뤘던 것들이었다. 조문의 내용과 적용 범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던 태도였지만 내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이 정도로 정확한 규정을 아는 경비원은 처음 만나봤을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규정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렸다. 마치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설명하던 때처럼.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이 만나러 온 사람에게 확인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진실은 언제나 명확해지기 마련이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이 정말로 방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하나였다. 그는 나에게 사과했다. 처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중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방문 신고 절차를 안내해드렸다. 다음번에는 미리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마워하며 경비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책상 위를 정리하면서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시청 모범 공무원 상이라는 글씨와 함께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다. 30년 전 각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나였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패기로 가득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고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실천하려 했다. 시청에서의 30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오늘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원칙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고 너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야말로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퇴직 후 처음 경비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집에서 편히 쉬면서 손자들이나 돌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30년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다. 비록 시청의 민원실에서 아파트 경비실로 장소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똑같았다.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경비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많고 경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리고 항상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그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긴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할 것이다. 저녁 9시가 되자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오늘 하루의 일들을 정리하며 업무 일지를 마저 작성했다. 오늘 있었던 방문 차량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동료 경비원이 들어오면서 인수인계를 했다. 나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내일 처리해야 할 업무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불쾌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좋게 마무리되었다. 그 젊은 남성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나 직책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였다. 나는 30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 변하지 않는 나만의 자산이었다. 직책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지만 마음가짐은 조금 달랐다. 어제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말이다. 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고 싶었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처리하고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다. 점심시간에 택배가 많이 도착했다. 나는 하나하나 정확히 분류하고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정리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작은 요소라고 생각했다. 오후에는 새로 이사온 가족이 인사를 하러 왔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아파트의 여러 규정들과 편의시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다. 그들은 고맙다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다. 이런 순간들이 내게는 큰 보람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고마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어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 나는 75살이 되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랜 경험과 지혜는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직책은 달라져도 존중받을 삶은 계속된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